안녕하세요. 전 남편이 재혼을 한다며 나를 모욕하기 위해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그와 상간녀가 무대 위에서 입을 맞추려는 찰나 내 아들이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빌려간 양육비 6억 원 언제 줄 거예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던 중이었습니다. 냄비 속의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갓 하교한 아들 민준이는 신이 나서 가방을 맨 채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와, 오늘 갈비찜이에요. 냄새 대박이다. 나는 웃으며 뒤를 돌아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보양식 해주는 거야. 얼른 손 씻고 와. 바로 밥 먹자. 민준이는 기뻐하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막 썰어둔 감자를 냄비에 넣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트에서 주문한 우유가 온 줄 알고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더니 제복을 입은 택배 기사님이 금방 문양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임서윤 씨, 되시나요? 등기 우편입니다. 최근에 물건을 산 기억이 없어 잠시 멍해졌지만 일단 사인을 하고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질감이 꽤 좋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화려한 금색 무늬가 새겨져 있어 무척이나 과시적인 느낌을 주었죠. 문을 닫고 부엌 조리대 위에 봉투를 올려두며 밥을 먹고 나서 확인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투의 양식이 누가 봐도 청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예상대로 새빨간 청첩장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의 두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인 박진우와 우리 결혼 생활을 파탄냈던 상간녀 이수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백의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서윤 씨를 박진우 군과 이수정 양의 결혼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결혼식 날짜는 바로 다음 주말이었고 장소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청첩장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냄비 속 갈비찜은 여전히 보글거리며 소리를 냈지만 나는 온몸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박진우, 이 인간이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3년 전 나는 박진우와 5년을 함께 살았고 아들 민준이는 그때 겨우 4살이었습니다. 나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정성껏 돌보며 그의 뒷바라지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회사 인턴이었던 이수정과 바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예고 없이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 그들을 추궁하자 박진우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집에만 있어서 자기 수준을 못 따라온다며 젊고 예쁘고 눈치 빠른 이수정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작정한 듯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렸고 변호사를 선임해 내가 경제 능력이 없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가짜 증거까지 만들었습니다. 친정은 멀리 있고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아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민준이의 양육권만은 지키기 위해 나는 독소 조항이 가득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 원과 위자료를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박진우는 약속을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50만 원, 100만 원씩 찔끔 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그는 나를 피하거나 이수정을 내세워 방어했습니다. 이수정은 오히려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박진우에게 미련이 있어 치근덕거리는 것 아니냐며 모욕을 줬습니다. 그렇게 떼먹은 양육비와
약속된 보상금을 합치면 좋기 6억 원에 달했습니다. 싱글맘으로서 민준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치킨이나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지갑 사정을 고민해야 하는 내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이제 와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다며 청첩장을 보낸 것입니다. 내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손을 씻고 나온 민준이가 조리대 앞에 굳어있는 내 안색을 살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사진과 청첩장을 뒤로 숨기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얼른 밥 먹자. 하지만 민준이의 눈은 이미 그 사진을 훔쳐본 뒤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거 아빠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7살입니다. 듬직하고 속이 깊은 아이죠. 지난 3년간 민준이는 한 번도 아빠를 찾으며 떼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다른 친구들이 아빠가 없다고 놀리면 혼자 몰래 눈물을 훔칠지언정 내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아이에게 청첩장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 여자랑 결혼한대.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했어. 민준이는 사진 속 박진우와 이수정을 빤히 바라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굳게 닫았습니다. 한참 뒤 아이는 사진을 식탁 위로 내던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안 갈래요. 나쁜 아빠예요. 우리 보러 오지도 않고 돈도 안 주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다니 하나도 안 축하해요. 흥분한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민준아, 화내지 마.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일부러 우리 힘들게 하려고 부르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게 하려고.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려 한다면 나는 보란 듯이 혼자서도 민준이와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자의 몫인 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낼 것입니다. 민준아, 우리 가자.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서 뭐 하게요? 둘이 행복해하는 거 구경해요. 아니,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빚진 돈 받으러 가는 거야. 아빠가 우리한테 주지 않은 양육비가 6억 원이야. 그 돈은 네가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꼭 필요한 돈이야. 그냥 넘길 수 없어. 민준이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얼굴에 결연함을 띄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같이 갈래요. 제가 엄마 도와서 돈 받아낼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절친한 친구 지은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이혼 후 내 유일한 대나무 숲이었던 지은이는 늘 나 대신 분통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서윤아, 너 박진우 그 쓰레기 청첩장 받았어? 전화를 받자마자 지은이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사촌 언니의 남편이 박진우의 사업 파트너라 청첩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진우가 일부러 나에게 퀵 서비스로 청첩장을 보내며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받았어. 방금 뜯어봤어. 내 목소리에 지은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그 인간도 아니다. 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옆에서 고생하며 창업 자금 대줬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조강지쳐 버리고 상간녀랑 저러고 싶을까? 서윤아,
절대 가지 마. 가면 비웃음만 당해. 아니, 난 갈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를 모욕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박살낼 거야. 박진우가 떼먹은 6억 원, 이번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받아낼 거야. 지은이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랑 민준이 둘뿐인데 그쪽은 사람도 많고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걱정 마. 준비 다 해뒀어.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양육비는 법적으로 피할 수 없는 돈이야. 그동안 모아둔 외에도 증거랑 재산 은닉 자료들도 다 있어. 그쪽에서 발럽하면 사람들 앞에서 다 터뜨려 버릴 거야.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떨렸지만 박진우와 이수정의 기고만장한 얼굴과 그동안 민준이와 내가 겪은 서러움을 생각하면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겠다면 나도 갈게. 내가 가서 네 뒤를 지켜줄게. 지은이가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민준이랑 나 둘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거든. 대책은 다 세워뒀어. 전화를 끊고 나는 냄비에 갈비찜을 덜어내고 채소 2가지를 더 볶았습니다. 모자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내가 혹시 마음을 바꿀까봐 계속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정말 갈 거죠?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갈 거야. 나는 민준이의 그릇에 고기를 얹어 주었습니다. 민준아, 기억해. 사람은 너무 나약하면 안 돼.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몫은 반드시 찾아와야 해. 대신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증거와 논리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세상에 알리자. 민준이는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크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아빠한테 우리 돈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민준이의 앳되지만 결연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효자가 곁에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면서 몰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박진우의 과거 송금 내역, 그리고 그와 이수정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대화 기록과 사진들을 꼼꼼히 정리해 여러 장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 한 벌을 샀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초라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과하게 꾸며서 억지스러워 보이지 않게 임서윤이라는 여자가 혼자서도 충분히 품위 있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민준이에게 가장 아끼는 꼬마 정장을 입히고 나 또한 정성껏 단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을지언정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민준이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아이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정말 멋진데 가자, 출발하자. 택시를 타고 호텔 앞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박진우와 이수정의 거대한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한 걸음씩 들어섰습니다. 로비 바닥은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고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습니다. 양옆으로는 명품 장미와 백합 화환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어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5성급 호텔다운 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부러움보다는 조소만 나왔습니다. 박진우와 결혼할 때 우리는 시골집 앞마당에서 단출하게 식을 올렸고 나는 제대로 된 드레스 한 벌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성공하면 반드시 화려한 결혼식을 다시 치러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 바보 같은 약속을 믿었던 내 결과가 이것이라니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가 말한 성공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객님. 청첩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입구의 안내 직원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직업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민준이와 내 옷차림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금박 청첩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청첩장을 확인하더니 묘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방명록은 저쪽에서 작성해 주세요.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민준이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우리에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구경거리를 찾는 듯한 비릿한 시선들. 그들은 아마 내가 누군지 알아챘을 것입니다. 박진우의 전처, 버림받은 여자. 그런 여자가 전 남편의 재혼식에 나타났으니 그들 눈에는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왔거나 스스로 모욕을 당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축의금 접수대에는 이수정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는 이수정의 사촌 언니 김희진도 있었습니다. 내가 양육비를 요구했을 때 수정이 편을 들며 나를 몰아세웠던 여자였습니다. 김희진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임서윤 씨 아니야? 정말로 여길 올 줄이야. 독하네 독해. 주변 하객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방명록에 민준이와 내 이름을 정갈하게 적었습니다. 청첩장을 받았으니 축하하러 오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평온한 목소리로 답하자 김희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박진우 씨가 지금 우리 수정이랑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수정이는 젊고 돈도 많은데 애까지 딸린 싱글맘이 여길 왜 오나 몰라. 옛날 생각나서 후회라도 되나 보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히 애물단지를 뜻하는 뉘앙스의 말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희진 씨, 말 조심하세요. 민준이는 박진우 씨의 친아들이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내가 온 건 박진우와 이수정의 체면을 생각해서 온 거니 주는 호의를 발로 차지 마시죠. 내 강경한 말투에 그녀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곁에 있던 남자가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자자 진정들 하시고 하객분들은 2층 그랜드 볼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민준이와 돌아섰습니다. 민준이는 내 손을 꽉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정말 싫어요. 왜 저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수준 낮은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알면 되는 거야. 민준이는 다행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지켜주겠다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박진우와 이수정을 마주쳤습니다. 이수정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티아라를 쓴 채 얼굴에 분칠을 두껍게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고급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싼 채 기고만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박진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설마 내가 진짜로 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수정은 얼른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윤 언니, 정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내 원피스를 조롱하듯 쳐다봤습니다. 언니, 옷이 너무 소박하신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명품 드레스라도 한 벌 빌려드렸을 텐데 저희 집에 남는 게 많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난 내 옷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깨끗하고 단정하니까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시커먼 사람들 옷보다는 훨씬 낫죠. 이수정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박진우가 다가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임서윤, 너 오늘 축하해 주러 온 거야? 아니면 깽판 치러 온 거야? 말 더럽게 하네. 축하하러 왔죠. 백년해로 하시라고요. 나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우 씨, 좋은 날에 다들 기분 상하지 않게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이수정은 박진우의 팔을 끌며 수습했습니다. 됐어, 여보. 좋은 날인데 언니랑 싸워서 뭐해. 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직원을 불러 우리를 식장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좁고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명백한 홀대였습니다. 민준이도 눈치를 채고 제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엄마, 저기 자리 안 좋아요. 가지 마요. 나는 아이의 손을 다독이며 이수정을 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수정 씨, 정말 우리를 여기 앉힐 생각이에요? 신부가 너무 속이 좁아서 전 남편의 아들까지 구석에 처박아 둔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 목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저런 자리에 앉히다니 너무했다. 신부가 좀 그렇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진우는 창피한 듯 이수정을 노려보더니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중앙 테이블로 옮겨드려. 우리는 식장 중앙의 상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진우와 이수정의 따가운 시선이 등 뒤에 박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테이블에는 박진우의 오랜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얼굴을 알던 이들이었지만 아무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민준이와 함께 자리에 앉자 다들 묘한 표정으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절친이었던 강민호가 술잔을 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이네. 고생이 많나 봐. 꼴이 말이 아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박진우 옆에 붙어있지 그랬어. 진우는 이제 성공해서 수정 씨랑 떵떵거리고 사는데 혼자 애 키우느라 억울해서 어째? 옆에 있던 다른 이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 진우는 수정이네 집안 덕에 사업도 대박 났는데 서윤 씨만 안 됐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강민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비록 몸은 힘들어도 나는 양심껏 살거든요. 권력의 빌부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리는 누구들과는 다르죠. 강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누군지 본인이 잘 알겠죠. 내가 차갑게 맞받아치자 그는 화를 내려다 식장 분위기를 의식해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정말 싫어요. 우리 비웃고 있잖아요. 나는 웃으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저들은 우리 삶을 이해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행복한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알면 돼. 민준이는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집어 내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고 기운 내요. 배고프면 안 돼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견뎌온 시간은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사회자가 등장했고 박진우와 이수정이 손을 맞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나는 그 모습이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나와 민준이의 고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만지며 결심했습니다. 박진우, 이수정, 너희가 오늘 나를 모욕하려 했다면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의 날로 만들어주지. 나는 민준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따가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지?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스러운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십시오. 박진우는 마이크를 들고 오글거리는 대사들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정,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운명임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가난하든 부유하든 당신만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때 하객석에서 키스해, 키스해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정은 수줍은 척하며 박진우의 품에 안겼고 박진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완벽한 하이라이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자리를 박차고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너무 빨라 나조차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바람처럼 군중을 가로질러 무대 중앙으로 돌진했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시선이 민준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진우와 이수정도 당황해 멈춰섰습니다. 무대 계단이 높아 민준이는 낑낑거리며 올라갔지만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며 삐익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식장을 울렸고 민준이는 마이크를 가슴에 꼭 품고 숨을 고르더니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박진우, 우리 엄마한테 빚진 양육비 6억 원 언제 줄 거야?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식장 안을 강타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법한 정적 속에 모든 눈동자가 무대 위 꼬마를 향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고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수정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경악한 얼굴로 뒷걸음질치다 드레스 자락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얘, 너 누구 지배야? 어디서 못 배운 짓이야? 당장 마이크 내려놓고 내려가. 민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크를 더 꽉 쥐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나 박진우 아들 박민준이다. 이 나쁜 아줌마야. 아빠 뺏어가고 우리 엄마한테 줄 돈도 못 주게 했지. 우리 엄마는 힘들게 일하는데 당신은 우리 돈으로 예쁜 드레스 입고 파티나 하고 당장 우리 돈 6억 내놔.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과 비난의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애가 박진우 아들이래? 양육비를 6억이나 떼먹었다고. 진짜 인간도 아니다. 호텔에서 결혼식 올릴 돈은 있으면서 애 양육비는 안 줬나 보네. 신부도 보통 아니네. 애한테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박진우와 이수정은 벌거벗겨진 광대처럼 무대 위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박진우는 화가 치밀어 올라 민준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헛소리야. 당장 안 내려와?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박진우, 내 아들 손끝 하나라도 대봐. 내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무대 위로 꽂혔습니다. 박진우는 멈칫하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임서윤, 내가 시켰지. 내 결혼식 망치려고 일부러 애 보낸 거잖아. 독한 년, 독하다고. 나는 비웃으며 무대 위로 올라가 민준이를 내 뒤로 숨겼습니다. 바람 피워서 재산 빼돌리고 이혼하더니 지난 3년간 아들 양육비 한 푼 제대로 안 준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 나는 민준이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의 전처 임서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깽판을 치러 온 게 아니라 정당한 우리 몫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양육비 매달 200만 원, 그리고 분할하기로 했던 보상금까지 박진우 씨는 3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 사람은 우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상간녀와 호합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초대한 건 본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였겠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돌려받게 될 거야. 내 말이 끝나자 하객들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박진우 진짜 쓰레기네. 결혼식 취소해야 하는 거 아냐? 신부도 똑같아. 남의 돈으로 호강하려다니. 이수정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미친년이에요.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라고요. 나는 그녀를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수정 씨, 당신도 박진우가 돈 안 준 거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하며 욕설 퍼부은 거 잊었어? 그리고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박진우가 사업 시작할 때 내 친정에서 대준 미천으로 일군 거야. 상간녀 주제에 남의 눈물로 핀 꽃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박진우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비굴하게 하객들에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오해입니다. 양육비는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었어요. 서윤아, 제발 일단 내려가자.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해. 하지만 하객들은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얘기하긴 뭘 조용히 해. 애 양육비도 안 주는 인간이랑 무슨 비즈니스를 해. 하며 자리를 뜨는 하객들이 속출했습니다. 어떻게 6억 원 지금 당장 내놔. 아니면 이 예식장 한 발짝도 못 나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돈 내놔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수정은 울며 불며 박진우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사람들 다 가잖아. 하지만 박진우는 아무 대책도 없이 얼굴만 붉히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무대 위 테이블에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박진우, 똑똑히 봐. 이게 다 증거야. 테이블 위에는 이혼 합의서 원본, 과거 불규칙했던 송금 기록, 그리고 그들의 불륜 대화 캡처본이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이혼 합의서, 제3조, 양육비, 매달 200만 원 지급, 제5조, 재산분할 위자료, 4억 원, 일시불 지급. 내가 직접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거잖아. 그런데 왜 안 줬어? 가까이 있던 하객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네. 합의서에 다 적혀 있어.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 박진우는 당황해 핑계를 댔습니다. 그건 내가 회사 지분 변경에 협조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 협조 안 해줬다고? 작년 3월에 내 변호사가 보낸 서류에 다음날 바로 사인해서 보냈어. 여기 등기 영수증이랑 변호사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다 있어. 거짓말도 정도껏 해. 이수정이 달려들어 내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지만 나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민준이가 이수정의 다리를 꽉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는 거짓말 안 해. 이수정은 발을 구르며 아이를 걷어차려 했고 나는 즉시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수정, 애한테 손대기만 해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내 서슬퍼런 경고에 그녀는 겁을 먹고 멈칫했습니다. 박진우는 연신 하객들에게 오해라고 빌었지만 나는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고. 지난달에 둘이 몰디브 여행 가서 1박에 200만 원짜리 풀빌라 자고 수정 씨한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준 사진들. 여기 다 있어. 우리 모자 먹고 살 돈은 없는데 놀러 다닐 돈은 있나 보지? 사진을 본 하객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진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네. 이런 인간이랑 알고 지낸 게 수치다. 이수정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드레스가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결혼할 거야. 임서윤 이 재수 없는 년이 내 결혼식 다 망쳐놨어. 내가 망친 거야. 이수정, 남의 가정 파탄낸 대가를 이제 치르는 것뿐이야. 나는 그들이 이혼 전부터 동거해온 증거 자료들,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CCTV 캡처본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박진우가 공동재산을 빼돌려 수정이 명의로 아파트를 사준 내역까지 밝히자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수정의 부모도 달려와 박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네, 우리 딸한테 총각이라며 이혼했다더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박진우는 장인어른에게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수정의 어머니도 딸을 끌어당기며 통곡했습니다. 이 나쁜 기집애야. 남의 집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살 줄 알았니? 당장 집으로 가. 하지만 이수정은 박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해결 다 했다며. 서윤 언니가 못 오게 하겠다더니 이게 뭐야.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객들은 이 장관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에 바빴습니다. 야, 이거 실시간으로 올려야 해. 대박이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조소가 쏟아졌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달려와 질서를 요구하며 행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박진우 씨, 다른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식장 사용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지금 당장 퇴거해 주십시오. 박진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끝났어. 다 망했어. 그 꼴을 보며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민준아, 가자. 더러운 구경 많이 했다. 식장을 나가며 나는 박진우를 차갑게 돌아보았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6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청구할 거니까. 호텔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아빠랑 그 아줌마 꼴 좀 봐요. 나는 아들을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응. 우리 민준이가 엄마의 작은 영웅이야. 정말 잘했어. 지은이가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서윤아, 대박이야. 나 방금 영상 다 봤어.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는 맛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잔뜩 시켜놓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끼느라 못 사준 것들을 오늘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과거 친구들의 격려 메시지부터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연락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가 전화를 걸어와 고함을 쳤습니다. 임서윤, 네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어. 수정이는 파혼하자고 하고 채권자들은 회사로 몰려오고 만족해? 나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나를 탓하지 마.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는 곧장 장지의 변호사를 찾아가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내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 승소는 물론 박진우가 빼돌린 재산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수정은 자신도 속았다며 박진우와의 모든 은닉 재산 거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도망치듯 해외로 떠났습니다. 박진우는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와 위자료 6억 원,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의 아파트와 남은 지분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받은 돈으로 민준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이사했고 평소 꿈꾸던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으며 일하는 일상은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학교에서 전교회장을 맡을 정도로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우리 모자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성실한 건축가 김도윤 씨가 있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공사장에서 전전긍긍하는 박진우의 초라한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엔 동요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폭풍우를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끝에 우리는 마침내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연의 법적인 뒷이야기나 서윤 씨의 꽃집 운영기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더 들려드릴까요?